자, 주말을 강타했던 한동훈과 윤석열의 대치 상황.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저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 대련이냐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파동이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해봅시다. 참.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을 만나서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동훈이 여기에 이렇게 사퇴 못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뭐 시작부터 꿀잼이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한동훈이 내 할 일을 하겠다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뉴스가 밖으로 새 나온 거죠. 윤석열은 지지를 처리한대. 그 표현이 더 웃겨요. 언제 뭐 지지하고 말고 지랄 연병이죠. 지지를 처리한대. 그래갖고 근데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이제 실제로 지지를 처리하는 명분과 속 내용물은 완전 다른데 포장은 그럴듯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말을 일요일을 달궜던 야 채널A 한번 봐봐요. 저렇게 크게 쓸 일이냐고. 야 저렇게 크게 저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네.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즉각 거부했다. 그러면 총선 앞에 정면 충돌했다 이런 건데 저는 여기서 결론부터 먼저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단순하게 약속 대리인으로 보기에는 한동훈이 짊어지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옛날에 누군가가 우리 방송 나와서 정치자 한 말 있어. 쟤들은 그 정도 대가리가 안 된다. 대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정말 윤석열 취임한 이후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원래 넘버원은 넘버2한테 죽어요. 원래 넘버원은 넘버2한테 죽고 이런 독재 권력의 특징이 넘버2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속 대리인이라고 하면 약속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 쟤네들이 얼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총선 때 승리해야 되겠다가 될지 모르지만 설사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맞서는 상황이 실제로 총선에 도움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 윤석열, 한동훈 팬클럽들이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일종의 요건이 완전히 분열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총선에 이기겠다고 한동훈 이미지 대비 현신을 위해서 한동훈이 난 못 나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상 윤석열은 레임덕이 완전히 시작된 거잖아요. 다한테 리스크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 머리가 없어서 터트리는 걸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서 한동훈이 끝까지 버티면 윤석열은 실제로 레임덕이 2년도 안 돼서 시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 대련이다 아니다라고 치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약속 대련이다 한들 약속 대련 아니야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순간 약속 대련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6.29선언 이야기하면서 약속 대련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이려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약속 대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심고 싶은 사고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 머릿속에 이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가 회자돼 버리고 언론에 올라가고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한동훈이 차세대 리더니 한동훈이 차세대 대통령 후보니 이렇게 본래 그들이 원했던 이미지는 안 심어지고 그냥 약속되는 이미지만 심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찌 됐건 저는 실패라고 봐요. 원하는 효과는 절대 못 얻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 봤거든요. 윤석열하고 이준석 관계는 윤석열하고 한동훈 관계하고 달라요. 한 몸이었고 완전 내 밑에 있는 꼬붕이었는데 그렇죠. 그 꼬붕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나 못 나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윤석열이 받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 내 생각은 그렇고요. 이게 진짜로 쇼가 아니라고 하면 한동훈은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레알이라면 한동훈은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윤석열의 약점을 쥐고 흔든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건 불가능하고 이거를 노출시키는 거냐면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선거 전략은 극우 지지층 뭉쳐서 똘똘 뭉쳐서 이제 총선 승리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다고 하면 여기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이 자기 권력을 죽이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서 무조건 약속 드리는 이야기는 전 못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단선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내 맘에 안 드니까 너 나가.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을 한 몸으로 보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도. 왜냐하면 지들끼리 레벨이 있는 거지. 맨 위에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이 있으면 한동훈이 자기 정치하고 있으면 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과정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약속 대련이라고 해서 목건 맞으면 안 아픈 거 아니거든요. 약속 대련도 정말 고도로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했을 때다. 합이 맞아서 잘 쳐 보이는 거지. 그러다 핀트 하나 틀어지잖아요. 약속 대련이 개싸움 되는 건 순간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합을 맞춰서 하더라도 한 대 맞으면 기분 상하거든. 빡치거든요. 근데 그러면 개싸움 되는 건 순간이에요. 이걸 치밀하게 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저는 뭐 약속 대련이나 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거를 사실 지지율 견인을 한동훈이 하려고 했었으면은 사실 취임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좀 윤석열하고 좀 다른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나간다면 지지율을 동반할 수 있다, 등반시킬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한동훈이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뒤로 갈수록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 약간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김경률이 또 나오고 하면서 이게 얻는 것보다 사실은 기획적으로 되지 않아서 잃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지금 이준석 그리고 이후에 김기현 이게 지금 한동훈이 세 번째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기획적으로 짤 수는 없다. 그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흐름을 한번 봅시다. 국민의힘에는 김경률 같은 사람이 저런 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흐름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용산 메신저가 누구냐면 이용입니다. 이용. 네. 이용은 대선 때 윤석열 수행실장이었어요. 왜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권력자라 그러잖아요. 의원총회를 하면 이용이 뭐라고 하는지만 쳐다본다잖아요. 바로 그 이용입니다. 어저께 친윤 이용 김건희 논란 민주당 사과하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요거는 뭐냐?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뭐 김건희 특검을 받아라 입장인 거지만 저쪽에서는 특검 어차피 못 받을 거면은 김건희가 사과라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김경률 중심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면 들깨처럼 물어뜯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김용희 관련해서 대통령실 발 보도를 이제 단체방에다가 이제 넘겼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저게 대통령실의 진짜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용.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몇 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BC 어제 보도의 첫 시작점은 저 땡땡TV예요. 땡땡TV. 아니 저 땡땡TV가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평균 조회수가 2만 정도밖에 안 되는 방송입니다. 근데 저걸 저렇게 보면서 저 TV에서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준이 참 떨어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즉 윤석열의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땡땡TV 운영하는 땡땡시 명품백 관련 사과 이슈에 대해 사과 불가론 제기에 큰 호응 단체 대방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수도권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거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한동훈 비대위에 김경률이 주로 이슈를 타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일배불유여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김경률 중심으로 비대위가 들어가고 있어요. 민주당으로 따지면 최고위원 회의란 말이에요. 저 최고위원이 회의에 끼지 못하는 실제 주류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사과하든 안 하든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건데 사과 이야기를 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춘식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비윤리적이고 정치 공작이자 불법 촬영이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용하고 최춘식이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김기현 때 고래고기 때도 나경원한테 연방장 돌리는데 저 둘이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다이렉트로 받고 있는 초선 2명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김경률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셌어요. 김건희는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비유 자체가 그렇죠. 김건희가 딱 사실 프레임화. 기뻐할 일이거든요. 나 왕족이야? 여기 봐봐봐.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겁니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 이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지금 김경률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했고 난잡한 사생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의 구조를 보면은 비대위라고 하는 사실상의 그 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경률만 저런 식의 목소리가 나고 뉴스가 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을 꽂은 이유가 총선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김건희 특검을 막아내는 것이 임무였는데 슬슬 김건희를 디스하는 게 계속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1월 19일 날 윤재옥이 김경률은 대단히 유감이다. 쉽게 표현하면 윤재옥은 이제 공식 원내대표로서 지금 비대위 민주당으로 말하면 최고위를 저격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하고 만났다는 거잖아요. 나는 어제 그게 보도가 전부 사실이라면 윤석열이가 한동훈과의 관계라면 직접적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 같은 걸 갖고 있을 수 있고 아니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형님이 나를 직접 안 부르고 이관섭이를 보냈지 하는 의구심이 생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 누나랑 카톡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너랑 지금 이렇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급이 아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밑에 사람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약속 드린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저렇게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동훈이한테 성렬이가 전화해가지고 야 이관섭이 보낼 테니까 너 거부하는 쇼 해. 내가 이용하고 뭐 최춘식이 시켜가지고 뭐 할 테니까 뭐 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져. 말하자면 직접 전화하거나 부르지 않고 누군가를 시켰다라고 하면 그건 윤석열이 엄청 뿔났다는 소리예요. 뭐 그런 것 저런 것도 있는데 약속 대련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이제 6.29 노태우 이야기하면서 나왔는데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면 사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건 6.29 선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6.29 선언을 하고 그때 당시 6월의 분위기를 조금 잠재우는 데 효과를 발휘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전두환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노태우도 대통령 직선제를 절대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먹힐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하려면 한동훈이 특검하고 내가 정치적 야망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정치 활동하지 않겠다. 이 정도 수준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정작 뭐랄까 약속 대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이슈는 전혀 말도 못 꺼내고 그렇지. 그리고 아주 짜치는 무슨 사과를 하니 안 하니 가지고 그 약속 대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 그대로 너무 짜치고 급이 안 되고 짜치고. 너무 무가치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약속 대련 논란이 일어나는 거 그 자체가 얘들 지지율은 저는 도움이 끝난 안 거예요. 돼. 예. 도움이 안 돼 일단은.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이걸 약속 대련했다면 완전 돌대가리들인 거고
약속들이 했는데 효과는 안 나오고 윤석열 레임덕만 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봐봐. 저것들 약속 대련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보면. 아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런 게 생기잖아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나가려고 하는 걸 안 나간대 버틴데 이 상황 되면 뭔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약속 대련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맞아요. 약속 대련이라고 해. 다만 우리는 쟤네들이 그런 머리가 안 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봐요. 아니 그리고 우리끼리 계속 저거 약속 대련이네 아니네 갖고 다퉈버려야 어.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거는 분쟁밖에 안 남아요. 자, 그러니까 계속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약속들이 아니라는 전제에 갈게요, 여러분. 악플 달지 마.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저 사람들의 고품격 이간질을 통해서 그럼요. 분열시키는 게 중요해. 그렇죠. 댓글창에다가 막 딱 그런 분들 있잖아요. 확신을 가졌어. 저 새끼들 약속 대련이라니까 새날 뭔 소리 하냐. 이거 하지 마. 그렇죠. 우리도 약속 대련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바로 그거죠. 나 씨. 바로 그거지. 약속 대련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만들어버려야 사람들 머릿속에는 진짜 이슈는 안 남아요. 자, 근데 윤석열이 무서운 사람들. 오늘 생방송 30분 전에 민생 토론을 취소했다. 요거는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 진짜 멍청한 짓을 한 그렇죠. 거다. 그렇죠. 아니 이게 민생 토론을 우리가 지금 이 언론에서 사실 그렇게 노출이 안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민생 토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면 국민들이 정말 나와서 그 즉석에서 뭐 질문을 받고 답하고 이게 아니라 다 짜고 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월요일에 휴가 내고 여기에 참석하고 하기로 다 세팅되어 있는 거를 갑자기 30분 전에 취소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는 어저께 밤에 이유수 왔다 갔다 할 때 윤석열이 한동훈 불렀다고 본다. 아니 왜 내가 이관섭 보내가지고 사퇴하라고 했더니 사퇴를 안 하고 정면으로 맞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도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성렬이 형의 뜻인가 아닌가가 궁금했을 그렇죠. 거고. 확인하고 싶죠. 그러면 성렬이가 직접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거지 딱 이런 느낌 아니야. 아 약속드리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약속드리는 없다고 치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모른 척해. 댓글창에 약속드리는 말 쓰지 마. 지금부터. 야 이 새끼 너 그만두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지금 네가 나한테 개기냐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 국회의원들한테 바이든한테도 쌍욕하는데 한동훈을 그렇죠. 당연히 씨발 신발 날라갔지. 그런 상황에서 술을 처먹어. 술을 딱 처먹고 나서 뭔가 이따가 그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새벽까지 삐뚤어지도록 마셔. 근데 오늘 생방송이 있어. 나 못 나간다고 해. 감기 걸렸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게 기사가 얼마나 웃기냐면 대통령 감기가 심해서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건국이래 대통령 감기가 심해서 취소한 적이 없어요. 왜? 대통령의 건강 상황은요 국가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오픈해.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고 감기에 걸렸다고 먼저 오픈하는 게 어디 있으며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뭐 관련인 듯 한동훈 뭐 관련인 듯 이렇게 나오는데 정상적인 상황은 상당히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시작점은 뭐냐? 김경률이는 김건희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쪽이었고 근데 어제 대통령실에 한동훈 사퇴해야 된다는 거는 그게 아니고 왜 네가 시스템이 있는데 사천을 하려고 하느냐 이 논란인 거잖아요. 김건희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속에는 김건희가 들어있을 건 있겠죠. 뻔한 거야. 네. 그거 한번 볼게요. 봐봐요. 한동훈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라는 영린을 사실은 건드린 거다. 영린. 야, 대통령이 아니고 부인한테 영린이라는 표현은 좀. VIP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지요. 다 봐봐.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사실 이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의례적인 말이잖아요. 법 앞에는 예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도 그래야 합니다. 한동훈 내 윤석열이네가 수년 동안 해왔던 저 대국민 거짓말이잖아요. 네. 자기들 수사 안 하는 거. 근데 김경률이가 나는 3개월 후에 돌아갈 것이 없다. 비대위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제기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메시지보다 김경률의 메시지가 중요해지니까 한동훈을 만날 때마다 기자들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묻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이 굉장히 괘씸할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검사 수사 결과 뭐라고 나왔어요? 23억 원가량의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김경률 손을 누가 들어줬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근데 김경률이 계속 김건희를 까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누가 자기를 깐다고 생각할까요? 한동훈이 깐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저 김경률이는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들이 데려갈 때는 좋았겠죠. 그래, 거기 계세요. 괜찮으니까. 근데 김경률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자기는 그 디올백 영상을 볼 수도 없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 마리아 앙뚜아네트 이야기할 때는 난잡한 사생활까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들도 특히 국민의힘 사람들도 다 찾아본다는 거야. 다 찾아본다는 거야. 김건희에 대해서. 네. 아니, 당연히 찾아보겠죠. 안 찾아보겠죠. 이분이 그래서 고소당한 거를 그래. 지금도 네? 우리 최스프링님 이러지 마. 저는 그게 이제 너무 나가지 말라. 네. 사실 마리아 앙뚜아네트 비교도 말이 안 되긴 해요. 좋아해야 될 일이.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명분을 왜 사천을 하느냐. 이게 지금 공정 경선이냐라는 명분을 들여서 지지를 처리한다. 난 그게 더 웃겼다니까요. 대통령실이 한동훈 지지 처리하고 사퇴를 요구했던 명분이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공정 경선 이야기하면 나 나경원 쳐내고 안철수 쳐내던 거 아니 생각하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동훈 딱 들어오니까 윤석열이 하는 말 저는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네가 배는 게 없냐 이 새끼야?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배는 게 없냐?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이런 명분, 특혜처럼 보이지 말아야 된다. 불편했죠. 지역을 정해할 거다. 이렇게 불편했다는 것은 명분일 뿐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 갖고 김건희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어 딱 저 정도였거든요. 한동훈이가 그 다음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왜냐하면 본인 정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막아달라고 보냈더니 점점 말이 조금씩이지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면 한동훈 본인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거든. 네.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얘는 그냥 머슴인 거잖아요.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는 얘를 보내놨더니 슬슬 이 새끼가 자기 정치하네 이런 느낌이 나는 가졌을 거라고 봐요. 이 자리에 있으면 자기 정치 안 할 수가 없죠. 자기 정치 안 할 거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고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정상 자기가 속된 말로 자기 뽕을 빨아버리면 자기 제어를 못 하거든요. 예. 국민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 이분 눈높이가 자꾸 바뀌시는 분이잖아. 자, 근데 김경률이 계속 언론 나가서 저지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눈치도 더럽 게 없고 봐봐요. 저는 마포울의 출마를 이제 공언한 이상 저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이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저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어떻게 혼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미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지. 김경률을 영입을 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입 좀 닥치게 해라. 그렇죠. 제어가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지금 틀면 나와요 김경률이. 네. 그러니까 김경률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도장깨기 전문가. 도장깨기 전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가 또 있죠. 이게 어제요 대통령실이 아차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라는 이야기가 난 뒤에 그 다음에 부랴부랴 다른 뉴스가 하나 더 나와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해야 된다. 말하자면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라는 것에 대한 아차 또 한 번 했던 거예요. 아니 당무 개입이 탄핵 사유라는 걸 너무 지금 한동훈과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한봉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당무 개입이 탄핵 사유라는 걸 많은 분들이 잊고 계셨을 겁니다. 뭐가 문제지 했더니 이게 탄핵 사유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대통령실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 비대위원장도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지만 한동훈이 꽂는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옹립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 조국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 사퇴 요구 당무 개입이다. 이건 나아가서 탄핵 사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SNS 잠깐만 보여주시고요.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네. 그 너무나 맞는 말씀 쓰셨기 때문에 장관님 미안합니다. 스킵. 자 다음에 유승민이 더 재밌어요. 주말 밤에 이건 또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는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이야 당대표 2명 비대위원장 2명을 갈아치우는 놀라운 어떤 그 잡식의 결과물 이게 무슨 괴물도 아니고 말하자면 자기랑 한 몸인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다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요. 이걸 우리가 약속이든 아니든 이용해서 어떻게 저쪽 분열을 더 극대화시킬까만 생각하시자고. 그렇죠. 우리가 잘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 대련이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어도 참으라고요. 쉿. 우리가 즐기자고 이걸. 결론. 이게 쇼가 아니라면 한동훈 사퇴하는 게 맞아요. 어떤 논리로도. 쇼가 아니라면. 근데 한동훈이 사퇴하는 게 맞는데 한동훈이 사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갈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리스크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저는 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면은 뭐냐면 이게 한동훈이 버텨버리면 윤석열 리스크가 엄청 커지고요. 그러니까 버텨줘야죠. 예를 들어서 반대 하나 더 있죠. 한동훈이 버티잖아요. 윤석열이가 한동훈 싫어한다고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한동훈 리더십에도 어마어마한 생채기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 그 자리에 갖다 네. 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렇죠. 이용처럼. 네. 결국 한동훈은 자기 자리 그 자리를 자기가 이룬 적이 없어요. 본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구한테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어떤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오로지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오로지 딱 한 가는 뒷배죠. 뒷배. 근데 그 뒷배가 나는 쟤랑 안 친해.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권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랬을 것 같지 않아? 어저께 밤 늦게까지. 아니, 충분히 가능할 수가 봐요. 딱 그거잖아. 저 한동수 감찰부장하고 저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윤석열이가 했다는 거 있잖아. 눈가에 베는 게 없냐. 그리고 또 그것도 했겠지. 저기 총장님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사모님 각하께서 카톡을 안 읽으시네요 하고 제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뭐 답장이 왔겠지. 너는 눈치도 없냐 이 새끼야. 이런 말 하는 건 변호사는 괜찮아요? 전 누구라고 말 안 했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신다고 지금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약속 대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약속 대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저쪽 이 양쪽이 жил머지는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리스크도 크다. 크고 타이밍도 사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이거 즐기시면 돼요. 즐기시면 이제 한동훈하고 윤석열 끝났네 이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제 예상은요 한동훈 사퇴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예상 한번 해봅니다. 이게 봉합이 될 문제가 아니야. 저는 그럼 사퇴 안 한대요 500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주 다른데 우리가 검사동 일체라는 얘기 하잖아요. 특수부 내에서도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던 윤석열 따까리가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기 주군의 어떤 이런 요구를 단칼에 잘랐다라고 하면 이건 숙청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쇼라면 쇼가 아니라면 한동훈이 사퇴하는 게 맞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이걸 끝까지 버텨낸다면 전 쇼라고 봐요. 끝까지 버텨낸다면. 네. 그런 차원으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문제는 결론은 어찌됐건 이런 쇼라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윤석열의 레임덕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취임 2년도 안 돼가지고 레임덕 오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지금 권력이 가장 셀 때예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2번 바뀌고 그렇죠. 비대위원장 네. 2번 바뀐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의 레임덕인 거예요. 아니 2년도 안 돼가지고 당대표가 4번 바뀌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저쪽 정당이라서 그냥 망쳐 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거 약속 대련이야 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치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따가 또 다른 이야기 또 있어요.